세입자들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서울에서 체결된 임대차 계약 10건 중 7건이 월세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국에만 있는 따뜻한 제도라고 불리던 전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 5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6 KB 부동산 보고서와 국토교통부의 최신 주택 통계를 바탕으로 지금 대한민국 임대차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먼저 지금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그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매매 시장은 정부의 규제 강화 영향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는 3월 이후 6주 연속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임대차 시장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이 잠잠해질수록 전세 시장은 오히려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전세 수급 지수입니다. KB 부동산이 발표한 4월 마지막 주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181.4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고 180을 넘으면 통상 대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됐던 2020년 하반기 이후 처음으로 180선을 넘은 것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북 14개구가 189.5로 190에 육박했고, 경기와 인천도 177에서 178 사이로 수도권 전반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매물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3,830세대 규모의 SK 북한시티 단지에서 3월 25일 기준 거래할 수 있는 전월세 매물이 단 4건에 그친 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기준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올해 1월 1일 4만 4천여 건에서 4월 말 3만여 건으로 약 32% 감소했습니다. 오전에 매물이 나오면 오후에 사라지는 게 일상이 되면서 일부 시장에서는 집을 직접 보지 않고 계약하는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매물 부족의 원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 동시에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갭투자 차단과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세를 놓을 이유가 줄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 우려와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월세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KB 부동산 보고서 역시 임대인은 안정적인 월세 수익과 보증금 반환 부담 완화를 이유로 임차인은 높은 보증금 부담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월세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치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가장 최신 자료를 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누계 기준 전국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8.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1분기 57.9%에서 2년 만에 10%포인트 넘게 상승한 것입니다. 서울은 더 가파릅니다. 2024년 61%에서 2025년 64.3%, 그리고 올해 70.5%까지 올라섰습니다. 지방 역시 71%로 사실상 전국이 비슷한 흐름입니다. 특히 그동안 전세 보루로 여겨졌던 아파트조차 월세 비중이 50.8%를 기록하며 2014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KB 부동산 보고서가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4월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명확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전문가와 공인중개사의 87%가 올해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비수도권 역시 전문가의 73%, 공인중개사의 84%가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상승폭에 대해서는 수도권은 1%에서 3% 수준, 비수도권은 0%에서 1% 수준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4년 동안 이어져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5월 9일자로 종료됩니다. 정부는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토지 거래 허가 신청분 등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그대로 묶어두는 매물 잠김 현상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전세나 월세로의 전환 흐름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자산가들은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KB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응답한 고자산가의 2026년 유망 투자 자산은 주식이 34%로 1위, 부동산이 23%로 2위, 펀드가 1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채권이 29%로 1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무게 중심이 크게 이동한 셈입니다. 실제로 고액 자산가들이 PB센터에서 가장 많이 상담받는 주제로 부동산 세무가 37%, 보유 부동산 처분이 29%로 나타났습니다. 배경에는 주식시장의 강세도 있습니다. 코스피는 5월 4일 종가 기준 6,936.99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7,000선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임대 시장의 무게중심이 월세로 옮겨가는 동안 자본의 흐름 또한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짚어둘 만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세만 고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준전세나 반전세 형태도 전략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공급 부족 시대에는 신축이 답입니다. 분양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시장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물이 빨리 사라진다고 해도 이 단계만큼은 절대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KB 보고서가 꼽은 2026년 유망 부동산은 분양 아파트가 29%로 1위, 신축 아파트가 25%, 재건축 아파트가 18%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개인 간의 전월세 거래가 점차 줄고 기업형 임대 시장이 자리를 잡아갈 가능성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은 매매 시장은 안정, 임대차 시장은 변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세 제도가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변화가 이미 우리 곁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공학적으로 설계해 드리는 머니공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